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은 한성 백제 시대의 유적지 풍납토성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4년 8월 8일 목요일 저녁 7시 46분입니다. 자, 이곳 풍납토성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제가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서쪽 약 4km 정도 지점에 롯데월드 타워가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가 이곳 풍납토성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4km 지점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자, 풍납토성 조명이 방금 켜졌습니다. 자, 주변에 이렇게 주택단지들이 있는데요. 자, 이곳은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주택단지들에 에워싸여 있는 한성 백제 시대의 유적지 풍납토성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토성의 높이가 약 한 5m 정도 나즈막한 언덕인데요. 자, 보이시죠? 자, 토성 풍납토성이 조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는 한성 백제 시대의 유적지 풍납토성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서쪽 약 4km 정도 지점에 롯데월드 타워가 보입니다. 자, 이곳에 조명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산책로이고요. 자, 풍납토성 한성 백제 시대의 역사의 숨결이 흐르고 있는 높이 약 5m 정도의 토성입니다. 자, 제 조명 아래에 제 얼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 멀리 롯데월드 타워, 현대의 초고층 빌딩과 또 지금부터 약 2000년쯤 전에 과거의 풍납토성이 공존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자, 이곳은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하고 있는 한성 백제 시대의 유적지 풍납토성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잠실 석촌호수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오프닝 멘트로 풍납토성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2024년 8월 8일 목요일 걸어서 퇴근길에는 오늘 주제는 삼국시대 정복 군주들의 한강 점령의 그 역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삼국시대 우리나라의 고대국가 시절 삼국시대의 고구려 백제 신라의 고대국가 시절인데요. 한강을 점령했었던 그러한 역사들, 그 중심에는 삼국시대의 정복 군주들이 있습니다. 자, 풍납토성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산책로고요. 자, 풍납토성 높이가 약 한 5m 정도의 토성입니다. 흙으로 되어 있는 토성. 자, 조명을 밝히니까 굉장히 멋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풍납토성을, 자, 여기 조명 밑으로 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풍납토성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토성의 높이가 약 5m 정도 돼 보입니다. 흙으로 쌓여 있는 성이라고 해서 풍납토성입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2020년 4월 16일부터 했으니까 이제 유튜브 시작은 한 4년 4개월 가까이 됐는데요. 현재 찍고 있는 영상이 1540번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을
삼국시대 정복 군주들의 한강 점령의 역사, 한강 하류 점령의 역사에 관하여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자, 풍납토성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드립니다. 자, 조명을 밝히니까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자, 흙으로 쌓여 있는 풍납토성, 높이가 약 5, 6m 정도 돼 보입니다.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하고 있는 한성 백제 시대의 왕궁을 방어했던 흑성 토성입니다. 풍납토성. 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조명 밝은 데서 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풍납토성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주변에 사람 행인들이 있어서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행인들 얼굴이 들어올 경우에는 카메라 각도를 돌리기 때문에 갑자기 카메라 초점이 바뀌는 것 좀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제가 통과하고 있는 이 학교 담벼락은 영파여고 또 영파여중 담벼락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하고 있는 풍납토성 바로 옆에 있는 이 학교 담벼락이 바로 영파 여자중학교와 영파 여자고등학교 담벼락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삼국시대의 정복군주들의 한강 하류 점령의 역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가방이 열려버려가지고 잠깐만요. 자, 카메라. 자, 잠깐만. 카메라를 놓겠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배낭에 짐이 풀려버려 가지고 짐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삼국시대의 정복군주들의 한강 점령의 한강 하류 점령의 역사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신호가 타이밍이 잘 맞았습니다. 자, 삼국시대의 정복군주가 어떤 분들일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삼국시대의 정복군주라고 하면 백제시대는 근초고왕입니다. 고구려시대는 광개토대왕입니다. 신라시대는 진흥왕입니다. 이상 세 분이 삼국시대 백제, 고구려, 신라의 정복군주들인데요. 먼저 제가 백제부터 말씀드리는 이유는 또 한강 하류 점령의 그 역사도 우리 한국사에서 배우셨듯이 백제, 고구려, 신라 순서대로 한강 하류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 삼국시대 고대 국가 시절에 한반도의 중심이 바로 한강 하류였습니다. 그래서 한강 하류를 삼국이 서로 차지하려고 쟁탈전을 벌였던 그 역사는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한강을 차지했던 순서 백호신으로 한국사에서 배우셨죠, 암기하셨죠. 백제, 고구려, 신라 순으로 한강 하류를 점령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삼국시대의 군주들 순서를 제가 백제, 고구려, 신라 순서대로 군주들을 열거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삼국시대 정복군주 백제는 근초고왕인데요. 근초고왕은 서기 346년부터 서기 375년까지
29년 동안 백제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군주입니다. 그리고 근초고왕이 서기 375년에 사망하고 그로부터 16년 후인 서기 391년에 즉위를 했던 정복군주가 고구려의 정복군주 광개토 대왕입니다. 근초고왕 사망 시점으로부터 16년 후인 서기 391년에 고구려의 정복군주 광개토 대왕이 즉위를 하고요. 자, 그분은 그로부터 재위 기간이 짧습니다. 불과 21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서기 391년부터 서기 412년까지 불과 21년이라는 짧은 기간 재위했던 군주가 고구려의 정복군주 광개토 대왕이고요. 또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서기 412년에 사망하면서 그로부터 무려 128년 후에 즉위를 했던 임금이 신라의 정복군주 진흥왕입니다. 자, 광개토 대왕이 서기 412년에 사망을 했는데요. 그로부터 무려 128년 후인 서기 540년에 즉위했던 신라의 정복군주가 진흥왕입니다. 그래서 진흥왕은 서기 540년부터 576년까지 36년 동안 신라의 정복군주로서 신라의 영토 확장을 최대로 확장했던 인물이 신라의 진흥왕이고 삼국 통일의 기초를 닦았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자, 현재 제가 지하철 8호선 강동구청역 지하보도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큰 줄기는 제목 자체가, 오늘 촬영하고 있는 유튜브의 제목 자체가 삼국시대 정복군주들의 한강 하류 점령의 역사를 주제로 말씀드릴 텐데요. 그래서 삼국시대 정복군주 한강 하류를 점령했던 나라 순서대로 백제의 근초고왕,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 신라의 진흥왕 순으로 삼국시대의 정복군주를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 사람이 즉위했던, 통치했던 각 나라의 그 시기를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백제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백제의 정복군주 근초고왕은 서기 346년부터 서기 375년까지 29년 동안 통치를 했고요. 그분의 무덤이 바로 잠실 근처 사적 243호인 석촌동 백제 고분군이 있습니다. 그게 근초고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석촌동 백제 고분군인데요. 그게 사적 243호입니다. 자, 그리고 근초고왕이 서기 375년에 사망한 다음에 그로부터 16년 후인 서기 391년에 고구려의 정복군주 광개토 대왕이 즉위를 하고 그분이 21년 동안 고구려의 최전성기를 이끌다가 서기 412년에 사망을 하고요. 그로부터 128년 후인 서기 540년에 신라의 정복군주 진흥왕이 왕이 되고 36년 동안 왕을 하다가 서기 576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기본 줄기를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백제의 근초고왕,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 신라의 진흥왕 순으로 즉위했던 그 기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큰 줄기를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세부적인 이야기를 엮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유튜브 영상 제가 1540번째 정도 촬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삼국시대 정복 군주들의 한강 하류 점령의 역사를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한강을 가장 먼저 차지했던 백제입니다. 백제는 기원전 18년에 지금의 제가 통과하고 있는 구간, 아까 제가 오늘 영상 촬영 시작할 때 풍납토성을 보여드렸는데요. 그곳이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이고, 현재 제가 통과하고 있는 이 도로도 풍납사거리입니다. 풍납사거리 제가 다 도착했습니다. 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구간도 풍납사거리인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풍납사거리 이곳에서도 저 서쪽 방향 롯데월드 타워가 보입니다. 자, 풍납사거리.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이 풍납사거리입니다. 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 풍납사거리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입니다. 아까 출발했던 곳이 풍납토성이었고요. 자, 이제 풍납사거리를 통과해서 잠실 석촌호수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제가 건국된 게 기원전 18년에 이곳 서울시 송파구 풍납토성 일대에 온조왕이 나라를 건국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곳을 이제 백제 시대의 초기와 중기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는 한성 백제 시대, 다른 말로 위례성 백제 시대의 터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곳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일대가 바로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백제의 수도 한성, 다른 말로 위례성이 도읍지를 정했던 그 역사의 현장을 현재 제가 걷고 있습니다. 바로 기원전 18년입니다. 기원전 18년이니까 벌써 2042년 전이죠. 지금부터 2042년 전인 기원전 18년에 이곳 서울시 송파구 이 지역에 백제 시대의 이제 도읍지가 정해졌고요. 초대 국왕은 온조왕이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서기 475년까지 무려 493년 동안 백제의 역사가 펼쳐지니까 백제의 장구한 초기 중기의 역사가 이곳에서 493년 동안 펼쳐졌습니다. 거의 500년에 가까운 백제의 초기와 중기의 화려한 역사가 꽃피웠던 공간을 제가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 475년에 수도를 충남 공주에 있는 웅진성으로 천도하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충남 공주 웅진성 시대가 63년 동안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서기 538년에 다시 수도를 충남 부여의 사비성으로 천도를 합니다. 재천도를 하죠. 그래서 충남 부여 사비성의 역사가 122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백제는 초기와 중기였던 한성 백제 시대, 제가 걷고 있는 이곳 한성 백제 시대의 역사가 기원전 18년에서 서기 475년까지 493년 동안이고요. 그 다음에 충남 공주의 웅진성 시대의 역사가 서기 475년부터 서기 538년까지 63년 동안 전개되고요. 그 다음에 충남 부여의 사비성 시대가 서기 538년부터 서기 660년까지 122년 동안 전개됩니다. 그래서 한성 백제 시대 역사 493년, 웅진성 시대의 역사가 63년, 사비성 시대 역사가 122년, 이 세 도읍지의 역사를 합하면 678년입니다. 자, 암기하기도 쉽습니다. 연번호지 않습니까? 678. 그래서 백제 시대의 역사가 무려 678년 동안입니다. 자, 참고로 조선왕조의 역사는 518입니다. 518. 자, 518. 조선왕조는 1392년부터 1910년까지 518년입니다. 그거 역시 암기하기가 쉽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5.18. 자, 백제시대의 역사는 678년, 조선시대의 역사는 518년입니다. 자, 조선왕조 역사에 비해서 백제시대 역사가 더 길다라는 것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래서 백제시대의 초기와 중기에 역사가 펼쳐졌던 이곳 한성 백제시대의 역사 유적지, 지금은 서울시 송파구인데요. 현재 제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백제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근초고왕께서 서기 346년부터 375년까지 29년 동안 백제의 최전성기를 이끌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근초고왕이 서기 371년에 서기 371년이면 근초고왕이 즉위한 지 25년이 된 시점입니다. 근초고왕의 집권 기간은 29년인데요. 근초고왕이 즉위한 지 25년이 됐던 서기 371년에 근초고왕이 태자와 함께 고구려의 평양성을 침공합니다. 자, 고구려의 평양성을 백제의 근초고왕과 그 태자가 침공한 연도가 서기 371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평양성에 있던 고구려의 국왕이었던 고국원왕을 전사시킵니다. 자, 평양성을 공격한 백제의 최전성기 국왕 근초고왕이 평양성을 공격하는데요. 그 안에 있던 고구려의 국왕 고국원왕이 백제가 쏜 활을 맞고 전사를 합니다. 전사를 하는 거죠. 백제와 고구려의 전쟁에서 고구려의 국왕인 그 고국원왕이 전사를 합니다. 공격했던 국가는 백제의 근초고왕이고요. 수비했던 국가는 고구려의 고국원왕인데 결국은 고국원왕이 백제군이 쏜 활을 맞고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서기 371년 근초고왕 즉위 25년이 됐던 시점입니다. 자, 그 정도로 백제의 최전성기가 바로 근초고왕입니다. 북쪽으로 고구려의 평양성까지 침공했던 군주가 백제의 최전성기를 이끈 정복군주, 백제의 정복군주 근초고왕입니다. 자, 그 371년으로부터 이제 세월이 25년이 흐릅니다. 25년. 그러면 서기 396년이 되죠. 그 396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고국원왕의 손자, 고국원왕의 손자가 바로 고구려의 정복군주 광개토대왕입니다. 근초고왕의 평양성 공격 때 활을 맞고 전사했던 고국원왕의 손자가 바로 광개토대왕인데요. 광개토대왕이 서기 391년에 즉위를 하고 즉위 이듬해인 392년에 백제를 공격을 합니다. 그때 백제의 군주는 아직 아신왕이 즉위하기 직전이었는데요. 그때는 큰 타격을 입지 않았는데 그 뒤로도 그 백제의 아신왕이 계속해서 백제와 고구려의 국경에 대하여 침범을 하고 공격을 하니까 광개토대왕은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걸 좌시하지 않고 서기 396년에 백제의 수도 한성을 다시 한번 공격을 합니다. 자, 백제의 수도가 지금 제가 통과하고 있는 한성, 위례성이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근초고왕의 평양성 공격 때 전사했던 고국원왕의 손자인 광개토대왕이 서기 391년에 즉위를 하고 이듬해인 392년에 백제의 한성을 공격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또 4년 후에 다시 한번 서기 396년에 다시 이곳 백제시대의 한성을 다시 공격을 합니다. 그때 국왕이 이제 아신왕이었습니다. 아신왕. 그런데 아신왕은 처음에는 항복을 하지 않았는데요. 자, 아까 풍납토성 바로 북쪽 약 500m 지점에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 한강 너머로 북쪽에 아차산이 있는데요. 그 아차산이 그 당시에는 고구려의 최전방 산성이었습니다. 자, 한강 북쪽에 있는 아차산성, 그 지금은 쉐라톤 워커힐 호텔이 그 아차산의 기슭에 있는데요. 그 아차산성이 그 당시에 고구려의 최전방 산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구려의 장수왕이 광개토 대왕이 서기 396년에 아차산까지 내려와 가지고 한강 건너 한강 남쪽에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그 자리에 있는 백제의 한성을 공략을 준비를 하면서 백제의 아신왕에게 항복을 권유했는데요. 그것에 응하지 않자 바로 광개토 대왕이 한강을 도하합니다. 한강을 건너서, 그 당시엔 아리수라고 합니다. 아리수. 지금은 한강이라고 칭하지만 그 당시엔 아리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의 수돗물을 아리수라고 표현하죠. 지금의 한강이 과거의 명칭은 아리수였습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은 백제의 아신왕이 항복하지 않자 아차산성에서 한강을 건너서 아리수를 건너서 이제 풍납 토성 주변을 완전히 포위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신왕이 항복을 합니다. 항복하면서 맹세를 합니다. 항복할 때 기본적으로 전리품을 챙겨줘야 하니까 남녀 1000명, 남자 여자 합해서 1000명, 그 다음에 세포, 옥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옥감, 세포, 천필, 남녀 합해서 1000명과 옥감, 세포, 천필을 백제의 아신왕이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에게 바치면서 맹세를 합니다. 뭐라고 맹세를 하냐면 태왕폐하, 저는 앞으로 영원히 태왕폐하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하는 군신관계를 맺습니다. 군신관계. 형제관계는 그래도 어느 정도 대등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반면에 군신관계는 주종관계죠. 그래서 백제 아신왕이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에게 태왕폐하, 저는 소신이라고 표현했겠죠. 소신은 태왕폐하의 영원한 신하가 되겠습니다 라고 군신관계를 맺고, 그 당시에 광개토 대왕은 백제의 그 아신왕의 동생과 신하 10명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인질이죠, 인질. 백제 아신왕의 동생과 백제의 신하 10명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고구려로 돌아갑니다. 그게 서기 396년이고요. 그것은 백제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백제의 근초고왕이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구려의 고국 원앙을 전사시켰던 서기 371년으로부터 25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25년이 지난 서기 396년에 그 전사했던 고국 원앙의 손자인 광개토 대왕이 백제 한성, 제가 통과하고 있는 백제 한성을 공격해서 백제 아신왕으로부터 군신관계 맹세를 받고 아신왕의 동생과 신하 10명을 인질로 잡아가고 남녀 1000명, 그 다음에 옥감에 해당되는 세포 1000필을 전리품으로 챙겨갑니다. 그게 서기 396년 그 당시의 역사의 숨결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뒤로도 계속 백제와 고구려는 티격태격 계속 했었죠. 그 당시에 여전히 백제가 한강을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강의 하류를. 자, 한강의 하류. 한강은 상류가 강원도 태백시 쪽에서 발원해 가지고 남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북한강은 저기 강원도 화천, 양구, 인제 쪽에서 발원해서 쭉 유유히 흐르다가 팔당댐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당댐 이쪽부터는 이제 인천까지 한강의 하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한강 하류, 한강 상류보다는 한강 하류가 전략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반도의 중심이 삼국이 쟁탈전을 펼쳤던, 각축전을 펼쳤던 한반도의 중심을
흐르고 있는 강이 한강이었고, 한강 중에서도 상류보다는 하류가 더 서로 빼앗으려고 쟁탈전을 벌였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인데요. 자, 신호가 바뀌어서 좀 뛰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 앞 삼거리를 제가 신호 파란불 건너기 위해서 뛰어가고 있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입니다. 자, 신호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만 뛰어가겠습니다. 자, 백제 그 당시에 삼국이 왜 한강에 하류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쟁탈전을 벌였냐면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한강의 하류가 비옥한 토지였습니다. 농경사회였던 고대 국가에 있어서 삼국시대에서 백성들의 먹거리를 챙기는 식량 주권을 확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죠. 지금도 현대 국가에서도 국민들의 민생고를 해결하는 것, 경제를 제대로 살피는 게 국정의 최고 책임자의 책무이듯이, 그 고대 국가 시절 삼국시대에도 백성들의 식량, 먹거리를 챙기는 게 가장 중요했었던 거죠. 그래서 한강 하류 지역은 비옥한 토지가 많아가지고 농사짓기에 좋았습니다. 식량을 확보하기가 좋았던 지역이죠. 한강 하류 지역. 제가 통과하고 있는 한강 하류 지역.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한반도의 중심을 흐르는 강이 한강이다 보니까 물류 교통의 그 핵심 심장에 해당이 됐습니다. 한반도의 중심을 흐르는 남한강과 북한강, 한반도의 중심을 흐르는 강이 바로 한강입니다. 그래서 물류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는 한강 하류에서, 인천 쪽이죠. 한강 하류에서 대중국 무역을 할 수 있는 최전방 기지였습니다. 자,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삼국시대에도 주변에 중국 각 나라들과 교역을 했었는데요. 대중국 무역을 함에 있어서 최전방이 한강 하류 인천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한강 하류를 서로 차지하려고 삼국이 쟁탈전을 펼쳤고요. 가장 먼저 차지했던 것은 당연히 백제의 수도가 기원전 18년에 한강, 제가 통과하고 있는 서울시 송파구 일대, 여기에 도읍지를 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백제가 제일 먼저 한강 하류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서기 396년에 광개토 대왕은 백제의 아신왕으로부터 군신관계 맹약을 맺고 일단 철수를 하고 한강 유역을 전면적으로 빼앗진 않고 한수 이북 지역, 한강 이북의 지역에 다수의 그 지역들의 영유권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 고구려로 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성 백제, 지금 제가 통과하고 있는 이 구역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진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한강 하류에 대한 지배권은 백제가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세월이 또 얼마 정도 흐르냐면요, 75년에다가 79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자, 그 서기 396년으로부터 79년의 역사가 흐릅니다. 그래서 서기 475년이 됩니다. 서기 475년. 자, 그때는 이제 광개토 대왕의 아들인 장수왕이 백제의 수도 한성을 침공해 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광개토 대왕이 백제의 한성을 공격했을 때는 그 군신 관계만 맺었지 백제의 아신왕을 처형시키진 않았었는데요. 그에 반해서 그로부터 79년 후인 서기 475년에 광개토 대왕의 아들인 장수왕이 백제의 수도 한성, 지금 통과하고 있는 한성을 공격했을 때는
그 당시에 백제의 군주가 계로왕이었습니다. 계로왕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장수왕이 공격을 해왔고, 그 당시에 백제의 계로왕은 그 풍납토성 말고 몽촌토성도 있습니다. 제가 방금 처음에 촬영 시작했던 지점이 풍납토성이고요. 그 다음에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 여기 보여드렸는데요. 그 평화의 문 안쪽으로 올림픽공원 안에 몽촌토성이 있습니다. 몽촌토성. 그러니까 백제 한성에 두 개의 큰 토성이 있죠. 지금이야 남한산성이나 한양성곽은 우리 중세 국가 시절이다 보니까 돌로 된 석성이지만 고대 국가 시절인 백제시대 2000년쯤 전에는 돌성이 아니라 석성이 아니라 흑성, 토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성 백제시대의 양대 토성이 아까 촬영을 시작했던 풍납토성이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오면서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을 보여드렸는데요. 올림픽공원 안에 몽촌토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성을 각각 뭐라고 칭했냐면, 풍납토성은 약간 북쪽에 있다 해서 북성이라 해서 북성이었고요. 그에 반해서 풍납토성보다 약간 남쪽에 있는 몽촌토성은 남쪽에 있는 성이라 해서 남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성에 해당되는 풍납토성, 남성에 해당되는 몽촌토성 두 성이 있었는데요. 서기 475년에 고구려의 장수왕이 백제의 한성을 침공해 왔을 때 처음에 북성인 풍납토성에 있던 백제의 계로왕은 그곳에서 탈출해서 남성인 몽촌토성으로 피신했는데 그곳마저도 함락이 돼서 이제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됐는데 그때 이제 재미있는 역사가 뭐가 있냐면요. 그게 서기 475년입니다. 서기 475년. 자, 지금 송파구청 앞 사거리를 통과하고 있고요. 롯데월드타워가 송파구청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송파구청 앞 사거리를 통과하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송파구청과 롯데월드타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현대식 관청이 들어서 있는 송파구청인데요. 자, 송파구청,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 가장 인구가 많은 송파구를 관리하는 송파구청을 촬영하고 있고요. 그 너머로 롯데월드타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서기 475년에 고구려의 장수왕이 백제를 침공해 왔을 때 백제는 계로왕이었는데요. 그 계로왕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계로왕 그 시절에 백제에서 역모가 일어났습니다. 반란이. 그런데 반란을 일으켰던 두 신하가 고구려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도망갔던 그 백제의 계로왕 시절에 그 두 신하가 이제 고구려의 장수왕과 함께 백제를 침공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를 침공함에 있어서 길잡이 역할을 해준 셈이죠. 그 반란의 수계 두 명이. 그래서 결국은 서기 475년에 그 고구려의 장수왕이 백제의 한성을 공격해서 백제의 계로왕을 체포해 가지고 한강, 즉 아리수 건너 강북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의 아차산에 있는 아차산성, 그 당시에 고구려의 최전방 기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의 쉐라톤 워커힐 호텔이 아차산 기슭에 있는데요. 그 아차산성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아차산 기슭에서 고구려의 장수왕의 부하들이 장수왕의 부하라기보다는 그 백제 계로왕 시절에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고구려로 도망쳤던 그 반란의 수계 두 명이죠. 그 두 사람이 바로 백제의 계로왕을 처형시켜 버립니다. 그게 바로 아차산의 기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게 서기 475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기 475년에 고구려의 장수왕이 백제를 침공해서 한성 백제를 침공해서 그 당시에 백제의 계로왕을 처형시켰던 그 비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잘 아시다시피
고구려의 장수왕은 역대 전 세계 통틀어 가지고 역대 군주 중에 재위 기간이 가장 깁니다. 자, 고구려의 장수왕은 광개토대왕의 아들인데요. 장수왕은 태어난 게 서기 394년에 태어났고 서기 491년에 사망했으니까 97년 동안 생존했습니다. 서기 394년부터 서기 491년까지 97년 동안 생존했던 인물, 가장 장수했으니까 이름도 장수왕이죠. 길장자 수명 숫자에서 장수왕인데요. 그 97년 생존하는 동안 재위 기간, 왕으로 있었던 기간은 79년이나 됩니다. 18살에 왕에 즉위해가지고 79년 동안 군주로 있다가 97세에 사망을 했는데요. 전 세계 군주들을 통틀어 가지고 가장 재위 기간이 길었던 79년의 통치 기간입니다. 동양사에서 청나라 강희대제는 집권 기간 61년, 그 다음에 조선왕조에서 가장 집권 기간이 길었던 영존 52년, 그 다음에 유럽의 군주 중에 가장 재위 기간이 길었던 태양왕 루이 14세,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 그분은 1643년부터 1715년까지 72년 3개월 18일 동안 프랑스를 통치했고요. 그 다음 재위 기간이 길었던 분이 2년 전에 서거하신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70년 2개월 동안 영국을 통치했는데요. 우리 장수왕께서는 79년 동안 고구려를 통치하신 국왕이십니다. 전 세계 군주들을 통틀어서 재위 기간이 가장 길었던 장수왕 79년의 통치 기간입니다. 자, 그래서 그 장수왕께서 서기 475년에 이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밝은 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 나무 데크 구역을 통과를 하고요. 자, 여기 동호 북쪽에 있는 수변무대 나무로 되어 있는 그 의자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있는 수변무대 나무 의자 구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잠실 석촌호수 북쪽 조깅로에 잠실 석촌호수 동호의 북쪽 조깅로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저쪽 조용한 곳에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저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촬영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입니다. 제가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4년 8월 8일까지 무려 22년 5개월 8일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하고 있는 잠실 석촌호수입니다. 동호의 북쪽 조깅로입니다. 자,